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나영근입니다. 오늘은 생리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성분들은 인생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생리를 하잖아요. 저는 안 해봐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성분들 고생 많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밝은 여자분도 그날이 되면 표정도 어둡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구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나도 몰랐지. 그런 날이라서 그날이라서 그런 걸 내가 몰랐단 말이지. 그래서 짜증내니까 같이 화도 내고 싸웠던 경험도 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젊을 때 정말 그럴 때 몰랐어. 미안했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특징이 좀 있어요. 생리통은 자궁 내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연관이 있대요. 자궁 수축의 변화와 염증 반응, 혈액순환, 그리고 생식기 조직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 그런데 이런 생리통의 그 전문가적인 이야기 말고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근골격계에 관계되는 생리통 이야기, 그걸 좀 들려주고 싶어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생리통 있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 요통이나 아랫배 통증 있는 분들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구토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한이 온다거나 두통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막 5, 6알씩 약을 먹어. 또 어떤 분들은 막 생리통만 되면 응급실에 실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생리통이니까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제가 예전에 어떤 환자를 치료했는데 요통이 있어서 골반을 교정하고 둔부에 있는 근육들을 치료했거든요. 이분이 한 2달 정도 있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생리통 때문에 약을 5, 6알씩 먹었거든요. 근데 좀 요통이 좋아지고 골반이 교정되는데 하나를 먹든지 안 먹어도 좀 버틴다는 거예요. 그다가 아니 내 치료가 영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생리통이 심한 분들 보면 유전경위도 있어요. 그런데 배가 항상 찬 분, 골반이 틀어진 분, 순환계에 문제가 있는 분,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고 또 찬 거 좋아하는 여성들,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난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임상 사례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제가 국가대표 보디빌더 그 여성분을 치료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대회를 나가려고 한 달에 한 7, 8kg씩 감량하잖아요. 그 달은 생리를 안 한대요. 생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신호인데, 생리가 멈췄다는 얘기는 이제 아이를 혹시라도 가지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막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리불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점점 몸이 상할 수도 있겠죠.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했더니 생리를 건너뛰는 경험들은 아마 여성분들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상이 있는 몸으로 임신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산모와 아이가 위험할지 모르니까 몸에서 막아버리는 거죠. 또 이런 생리에 대한 이런 임상 사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만 테라피를 많이 썼어요. 복부관리 많이 했거든요. 50 초반의 여자분이 저한테 복부관리를 받았는데 자기는 생리가 이미 끝난 줄 폐경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복부관리를 하다 보니까 배가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생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폐경이 아니고 생리가 끝난 게 아니라 몸이 좋지 않으니까 생리를 막아버리는, 다시 몸이 좋아지니까 생리를 시작하는 거죠. 진정한 폐경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50대 중반쯤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폐경이 오지 않았는데 몸이 닫아버리는 거죠. 예전에 저한테 발목 치료 받았던 발레리나가 생각이 나네. 20대 아가씨예요. 20대 아가씨인데 발목을 자주 뼈. 근데 사실 발목을 자주 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골반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발목을 자주 삘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막 인간이 막 사냥하고 막 달려가서 뛰어다니면서 물고기 잡고 막 짐승 잡고 그랬잖아. 못 뛰어다니면 안 되거든. 근데 발목이 자주 삐잖아. 그러면 도태되겠지.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20대 중반인데도 자궁에 물혹이 있어서 제가 수술을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연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반이 좋지 않으니까 발목도 삐는 거고, 틀어진 골반 때문에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자궁에 물혹이 생길 수도 있다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임상에서 이런 걸 치료할 때마다 좋아지는 것 중에 통증과 생리통이 함께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임상에서 자궁 드러낸 여성 환자분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대한민국이 갑상선 수술 1위, 자궁 적재 수술 OECD 1위. 이거는 솔직히 검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자궁 적출술을 하게 되면 우울증도 빨리 오고요. 피부 및 근골격계에 빠른 노화가 온대요. 요실금도 오고요. 성감 저하는 당연히 오겠죠. 그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비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물리치료사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자궁을 드러내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생리통이다 이거예요.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생리통이 심한 거, 이게 다 골반 틀어짐 때문에 그렇다,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종이나 난소, 낭종, 난소암 이런 것들의 시발점들이 생리통이 있다는 거.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처방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건 정말 두말하면 자두리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골반의 교정이라든지 그쪽에 마사지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부부밖에 할 수 없는 마사지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받으면 퇴폐 같은 거 퇴폐 마사지를 어디서 해야 돼? 가정에서 해야지. 가정에서는 퇴폐 아니라 더 안 그래도 괜찮아. 안 그래? 그 마사지를 많이 해주세요. 서로 부부가. 그리고 찬 거 잘 먹지 말고 인스턴트 좀 조심하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골반도. 그래서 골반 관리, 근육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성들에게도 생리통을 많이 완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임상에서 내가 그 경험이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 생리통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아주 나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구독하고 좋아요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눌러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